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6개월 연속 세계 1위 수주 실적을 달성했지만 경남의 빅2조선사 모두 올해 1분기엔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상권도 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희비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해임됐던 이병하 전 경남본부장이 17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직격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의 문턱도 높지만 살아남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조선업계의 수주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빅2조선사 모두 1분기에는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선박 수주가 실적에 반영될 2024년엔 본격적인 회복 국면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주 실적만 따진다면 조선업계엔 이미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올 1분기 우리나라 조선사의 선박 수주량은 전 세계 52%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수주 호조로 6개월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속 사정은 편치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삼성중공업은 5,068억 원, 대우중공업은 2,129억 원의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고정비 부담과 공사 손실 충당금 반영, 원가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긴급 물량 확보를 위한 저가 수주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형 조선사들은 원가 절감과 신규 수주 확대로 이 같은 어려움을 최대한 단기간에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조선해양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를 기점으로 오는 2031년까지 중장기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형 조선사들은 LNG선 같은 친환경 선박 시장이 기지개를 켜면서 이른바 슈퍼 사이클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수요 그리고 기존 선박의 대체 수요가 활발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시황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과 친환경 선박에 대한 대형 해운사의 관망세를 넘어서는 것, 중소형 조선사의 신인도와 기술력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선사들은 이제 투자 결정을 못하는 선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사들부터 발주가 조금씩 이어지면서 시황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야드가 꽉 찰 정도의 초호황기를 기대하긴 이릅니다. 그러나 친환경 선박 수주 확대가 실제 실적에 반영될 2024년을 고비로 조선업계에 다시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급변하면서 지역 상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구 지역의 생활 업종 수의 변화를 보니까 업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여행 숙박업계가 고사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여행 수요가 실종돼 휴폐업이 속출하는데도 불황의 끝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문을 닫는 지금 업체들도 좀 있는 편이고 문을 안 닫는 업체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대구 지역 여행사와 숙박업소는 각각 27곳, 4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목욕탕과 PC방, 간이수점, 노래방 같은 업종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의 전염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손님의 발길이 끊긴 겁니다. 가게 세도 제대로 못 내고 또 거기다가 너무 안 되니까 결국은 제 주위에도 벌써 한 몇 집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고. 반대로 코로나 시대를 기회로 삼은 이른바 뜨는 업종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주문 증가와 외식보다 간편식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통신 판매업과 편의점은 1년 전보다 각각 3,670여 곳, 180여 곳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가 활동이 마땅치 않은 데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
헬스장과 실내 스크린 골프장도 늘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커피 음료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생활 패턴이 급변하는 가운데 앞으로 대구 지역 상권의 지각 변동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월요일 아침 일부 지역에 비가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mm 내외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남해안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게 나면서 낮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창원과 진주의 한낮 기온 27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은 창원 15도, 진주는 1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4도, 밀양은 15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9도, 양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7도, 합천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2004년 당시 공무원 노조 활동 때문에 해임됐던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이병하 전 경남본부장이 지난 25일 17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네, MBC 경남 직격 인터뷰. 오늘은 이병하 전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복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이 해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2004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직이 됐고 또 왜 해직이 됐는지 그때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등산길이 아닌 복직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2000년부터 공무원 사회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법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된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하면서 2003년 때 연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었고요. 2004년도에 총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또 마산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행사법의 실정법을 받다 보니 자동으로 공직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직된 이후에 시민사회 활동도 하시고 또 선거에도 출마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해직이 되고 나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활동을 쭉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로 선배님 한 분께서 이병하는 해직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공무원이 되었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하면서 질타 섞인 말을 하셨습니다. 아, 나의 행동이 이제 많이 바뀌었는갑다. 뭔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 사회가 정말 탁상 행정이 아닌 삶 속에, 도민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가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상급식 문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문제, 심지어 저 밀양 송전탑 관련 것도 제가 그 투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래 하면서 이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 자리에 와서 또 토론도 했었는데 홍준표 도지사, 김두관 지사가 사퇴를 해가지고 재보궐선거할 때 도지사 후보로도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공무원 노조 정치위원장으로서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넘어서 정치기본권도 확보로 하여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복직이 된 거는 지난해 특별법이 통과된 덕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도 좀 미비한 점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점에 좀 개선이 필요할까요? 예, 지난해 12월 19일 날 이제 극적으로 사실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요구 사항에
50%가 채 안 되는 법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해고된 같은 동지들 중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이 법으로는 복직을 못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또 그 계급, 또 이 호봉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장 현재 억울하고 쟁점이 되는 것은 해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제가 17년인데 법상으로 지금 현재 보장을 받는 건 5년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12년이 잃어버린 세월이 됩니다. 그럼 12년이 잃어버리면 계급도 해진 당시의 계급으로 들어가면서 12호봉 정도 자동 삭감이 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보수도 적습니다. 자, 이런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반의 법이고 미안의 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복직을 해서 다시 재개정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직사회 내부 또 외부를 모두 경험을 하셨고 이제 현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공직사회 이제 과제 어떤 점들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 사회의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일단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것을 사실은 자각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직사회에 흔히 듣던 말, 탁상행정, 복지부 등, 탕관, 오리, 무사안일, 정말 듣기 싫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말을 탈피할 수 있는 가감한 핵심을 통해서 더 도민들 속에, 시민들 속에 다가갈 수 있는 현장 활동을 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계획이 있다거나 뭐 다짐이 있다면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인터뷰 마무리 좀 해볼게요. 예, 5월 12일 날 복직 임용장을 받으면서 김경수 도지사하고 앉은 자리에서 남은 정년 6개월을 6년처럼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사실을 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내건 구호가 공직사회계의 부정부패 추방이었습니다. 이제는 정교조 10년 후에 공무원 노조 20년 후에 소방과 경찰까지 함께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 구호까지도 바꿔야 된다. 언제까지나 공직사회계획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이런 허울 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구호를 벌써 던지고 진정으로 도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은 문턱이 높아서 입점도 쉽지가 않은데요. 또 힘들게 입점을 한다고 해도 생각만큼 금방 매출이 늘지 않아서 살아남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유영재 기자가 그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울산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 인상과 금을 통째로 넣어서 만든 기초 화장품 10여 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코로나19로 현지 화장품 매장이 타격을 받아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으로 만회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곳은 온라인 판매를 위한 소량 생산시설인데 판로가 막히다 보니 이처럼 1년 가까이 가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 업체는 2019년 코트라 지원을 받아 알리바바 입점에 성공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외국 바이어 상담과 해외 마케팅을 해줄 대학생들도 지원받았는데 이 대학생들이 여기서 경력을 쌓고 취업을 해서 떠나자 그동안 관계를 맺어온 해외 바이어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열어주는 바람에 저희도 눈을 떠서 뭐 다른 쪽 동남아 소피라든가 중국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도 또 접근을 하게 되었죠. 세계 최대 쇼핑몰인 아마존.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고래 인형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사회적 기업이 한국전력의 지원을 받아 올해 초 입점에 성공했지만 계정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한두 개 소량으로 팔면 국제 항공료가 오히려 더 드는 데다 대량 판매를 위해선 미국 현지 아마존 창고를 임대해서 써야 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한 개 정도 겨우 입점을 시켰는데 저희가 만드는 물품들을 또 올리고자 할 때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힘이 드네요.
울산시가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적이 있지만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기업들이 모두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갈수록 중요해지는 해외 시장을 손 놓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바이어들한테 울산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가? 돌파구가 절실한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해외 시장 안착을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39회 임진왜란 호국장영 추모제가 오늘 오전 창녕군 영산 호국공원에서 열립니다. 가야의 역사책인 가락국기의 상징 조형물 제막식이 오늘 오전 국립김해박물관 앞에서 진행됩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복지지원 협약식이 오늘 오후 창원시 노동회관 강당에서 열립니다. 제34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 캠페인이 오늘 오전 함안군 가야 전통시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의 특강이 오늘 오전 통영시청 강당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거제 지역 시내버스 파업 엿새째인 어제 노사가 협상을 타결해 오늘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거제 삼화여객과 세일교통 노사는 임금 2.62% 인상과 체불임금, 체납보험금 해소 등의 조정 아래 합의했습니다. 거제시는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표준 운송원가 대비 100%를 지원하고 지난해 적자분은 검증 절차를 거쳐서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 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 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거제 2명, 진주, 통영, 김해, 의령 각각 1명입니다. 거제 확진 환자 1명은 김해 외국인 모임 관련이며 나머지 1명은 러시아에서 입국한 내국인으로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김해, 통영의 확진 환자는 도내 기존 확진 환자의 접촉자며 의령의 확진 환자는 수도권 확진 환자와 접촉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640명이며 현재 20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73.2%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내년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의 최우선 과제로 응답자의 50.7%가 광역 일자리 마련과 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창원 지역 상장사들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창원 지역 39개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 상장사 23곳의 영업이익은 1,4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3%가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영업이익 43.6%의 2배가 넘는 수치며 코스닥 상장사 16곳의 영업이익도 304억 원으로 무려 450.3%나 늘었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영업금지와 제한 조치로 경제적인 타격이 큰 유흥주점에 올해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한 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행복지원금의 온라인 신청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진주 시민은 다음 달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행복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의 신규 입주 기업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ICT, 기계, 항로화 분야 아이템을 보유한 3년 미만 창업기업이나 예비 창업자여야 하며 서류와 발표 평가로 선발합니다. 입주 기업은 임대료가 면제되는 사무공간을 지원받고 화상회의실을 포함한 입주 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청 본청과 서부청사의 방문부서 위치를 민원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기관 위치 안내 앱을 자체 개발해서 보급합니다. 도청 공무원이 개발한 이 앱은 직속 기관과 사업소, 시, 군의 위치를 인터넷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고 전화 연결도 지원합니다. B&K 경남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면제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외국환 수수료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다문화가정, 국가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가 다음 달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추적하고 있으며 1,000만 원이 넘는 개인 체납자 120여 명 가운데 58명은 거주지와 재산 조사, 납부 독려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일부 체납액을 받아냈습니다. 의령군은 군 치매안심센터 1층에 치매가족 카페 느루를 운영합니다. 치매 환자나 가족들은 이 카페에서 치매 관련 정보가 담긴 도서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교구 등을 무료로 대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창녕군이 한의 치료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를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난임 여성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대상자 1명당 최대 160만 원 범위 내에서 한의원에서 검사와 진료비, 한약 처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 상주 음모래비치를 비롯한 공설해수욕장 5곳이 7월 5일 개장해서 8월 22일까지 45일 동안 운영합니다. 남해군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 것으로 보고 200여 명의 안전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안심콜과 발열 검사소를 운영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산청군이 시천면 신천지구의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산청군은 이번 공사 마무리로 신천지구에 하루 14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244가구의 배수 설비, 맨홀 펌프장 10곳 등이 설치돼 덕천강 수질과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착 지원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읍 면장과 마을 이장 등으로 꾸려진 현장 해결팀에서 마을의 문제 요인을 파악해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영농기술과 같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해결팀에서 대처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